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세 번째 75bp 인상 속에서 향후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페드가 FOMC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세 번의 75bp 인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금 공개된 점도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올해 연말 금리 목표치는 4%를 약간 웃돌 것이다 라는 기존의 전망에서 목표치가 4.4%로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년내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며 이전에 있었던 이 예상치보다는 약간씩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 요 점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이 올해 연말까지 기간 동안 1.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연준이 9월부터 양적 긴축 규모를 매달 최대 950억 달러로 크게 확대했으며 고강도 긴축 인상과 함께 이 대차대조표 축소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에 일단 지금은 확실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조금 보자면 잭슨 홀 이후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기 침체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러하다면 침체가 얼마나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도 일단은 경기 침체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자면 올해 연말까지는 속도를 상당히 낼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나가지 않을까. 야, 그러면 이제 한 3달 동안은 좀 빡셀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일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급락이 계속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 조정 후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보다 1.5% 낮춘 0.2%로 제시를 했으며 실업률도 내년 말 4.4%로 지난 8월 예상했던 3.7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미국은 실업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아울러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푸틴은 이 러시아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젤렌스키는 여기에 대해서 핵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거의 전쟁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가장 격렬한 그 상황이 딱 오고 나서는 소강기가 오잖아요. 왠지 느낌상 가장 격렬한 수단이 이제 곧 있으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소강기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2.94달러로 마이너스 1.1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원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조금 많네요. 일단 그러면 뉴스들도 하나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내년 금리 4.6%까지 인상 예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연착륙 확률이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의 이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 FOMC 성명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제 보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대부분 유지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연방기금 목표치를 수정한 것이 전부다. 근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이 힌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부분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와 연준 75bp 세 차례 연속 인상의 초강세.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 때문에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이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일단 한국이죠. 예, 이외의 아시아 지역들도 물론 여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도 뭐 25bp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굉장히 뒤처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올리는 건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래도 지금 이 초강세를 어떻게든 좀 따라가기 위해선 이 금리를 맞춰 나가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못 맞춘다? 그러면 달러 강세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달러 강세가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민 이 수출입 물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0.4%가 줄어들었고 주택의 중간 가격도 2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고 한국 역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기대하면 다시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푸틴 동원령의 주변국 바싹 긴장, 이 군 준비 태세, 그리고 입국 제한 강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관련주 생각하면 역시나 방산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다. 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도 러시아고 미국도 미국이다 보니까 유럽의 침체가 깊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체가 역성장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좀 많이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완성차 1번지, 독일의 생산 원가 폭등에 K배터리 비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잡히기 위해서는 전기값부터 싸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가스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독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 K배터리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달러를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애플이 앱 가격을 25% 기습 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한면에 이 악재를 받는 기업도 있다 보니까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이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 PF 대출 중단, 개발 사업 초비상, 디벨로퍼들 난리 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흐름이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방의 영세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동성은 낮은데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상장사라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상장사라면 오히려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어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버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제 꾸준하게 시장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저랑 같이 영상 꾸준하게 이제 봐주시면서 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장 시작 전에 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의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시장 영향 때문에 반등하나 싶더니 또 빠졌죠. 예,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뭐가 있고 향후에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에 두산이 여러 가지 발전에 사용을 하기 위한 소재를 더욱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발전 관련되어 있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 이러한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특허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곳에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캐시카우로서의 연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극한 소재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되게 잘한 일이다 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뉴스 나오자마자 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외부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지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군 동원령을 처음으로 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러시아 쪽과, 물론 나중에야 다시금 어느 정도 화해를 하는 무드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한동안 좀 멀어지는 걸 계속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두산은 원전으로 충분히 이런 쪽에 진출을 거의 확실시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고들 수 있는 틈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사채 찍는 것도 재무적인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그냥 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죠.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에 올라갔을 때 긍정적인 역할, 얘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 포기하지는 마셔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다시금 조금씩이나마 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 자, 외국인이 사야지 결국에는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고려하시더라도 일단 잠깐은 멈춰 보시고 약간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한 2에서 3일 본 다음에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 수급상으로 여기서 플러스가 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힘든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달러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환차손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 여러 가지가 엮여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환율 안정 전까지는 조금 이 매도세가 언제 바뀔지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공개적인 시장 조작,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맞춰서 금리 올리는 거죠. 10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한국의 금통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원래라면 금리 안 올리면은, 다시 금리 올리면은 이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금리 올리면은 환율 이제 맞춰지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 25bp만 아니면 됩니다. 이 이상으로 어떻게든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향후에 주식시장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포인트들로 잡아놓은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지지라인을 좀 보자면 일단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기 지지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면 481선과 너무 멀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속하는 이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큰 베스트다. 거기다가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이 봤던 이 저항 라인 있죠? 여기랑 겹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를 같이 넘었을 때 힘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순위는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고 481선 위로 올라가 주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선도 가까워졌고 21선도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일단 11선과 21선 조금 더 떨어져 갖고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61선까지 뚫었을 때, 자,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이 흐름이 괜찮은 모습, 이런 걸 기대하기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이랑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추세 라인이랑 수렴 이후에 발산,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21,000원 부근의 매물대, 여기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만약에 한 번에 뚫어주게 된다면 이 고점 부근, 여기를 돌파를 시도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오늘도 나오는 뉴스는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원달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10월 달에 금통일을 보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있는 요 저점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가장 베스트라고 이제 꼽아볼 수 있다면 이 무조건 481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10, 20, 60 다 돌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개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 건데 위치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일정 라인만 뚫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괜찮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 몇몇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 시장을 읽으면서 봐봤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건 꼭 감안을 하시면서 두산 봤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좀 약팔이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괜찮은 종목은 되게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실제로 좋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을 스윙 투자하는 느낌으로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을 하면서 차근차근 저점에서 발굴하고 있으니까, 자, 이 멤버십 같은 경우에 변동성 심한 거 말고 좀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1.4만 명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요거 위에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